최근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물론 LG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술들을 많이 선보였었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거쳐 출시한 LG 스마트폰 중에서 모험적이고 새로운 기술들이 탑재되었으나 시대를 앞서가거나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어떤 기술을 탑재한 제품들이 있었는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은 혁신적이었던 8가지의 LG 스마트폰과 그 기술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옵티머스 Q입니다. 2010년도에 나온 제품인데요. 이 스마트폰의 특이점은 바로 쿼티, 즉 물리적인 자판입니다. 이 물리적인 자판은 패드처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게임 유저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문제는 장점이었던 물리적인 자판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고 소프트웨어 역시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LG U 플러스 전용으로만 출시되면서 판매량도 얼마 안 되었는데요. 결국 옵티머스 Q2까지만 출시되고 사라진 비운의 스마트폰입니다. 두 번째는 옵티머스 3D입니다. 2011년에 출시한 제품인데요. 이 스마트폰의 특징은 3D 카메라입니다.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3D 촬영을 하고 촬영된 결과물을 3D로 볼 수 있었는데요. 3D 사진이나 영상을 3D 안경이 없이 3D로 컨텐츠를 볼 수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촬영한 3D 컨텐츠 이외에 별도로 즐길 수 있는 3D 컨텐츠는 극소수였습니다. 또한 3D 컨텐츠도 오랫동안 시청하기엔 눈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시적으로 자극했을 뿐 실제 제품 구매로 이어지진 못하였는데요. 결국 옵티머스 3D 큐브라는 제품을 하나 더 출시한 후에 이 시리즈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옵티머스 뷰입니다. 옵티머스 뷰는 2012년에 출시했던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특이점은 4:3 비율인데요. 4:3 비율은 책을 보거나 인터넷을 할 때는 아주 좋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안드로이드 정규 비율은 16:9라서 일반적인 앱과의 호환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3의 비율에 맞추다 보니 스마트폰의 가로폭이 늘어나 버렸는데요. 덕분에 한 손으로 잡기가 어려워 그립감이 떨어졌었죠. 이러한 그립감과 앱 호환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옵티머스 뷰는 3탄까지만 출시되고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G2입니다. 2013년도에 출시된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은 대담하게도 사이드의 볼륨과 전원 버튼을 모두 후면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버튼이 모두 후면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고 쓸 때 불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크온이란 기술이 국내 스마트폰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노크온은 화면을 2번 두드리면 화면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술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알 수 있는 예로 G2를 발매하고 4년 후에 아이폰 X에서부터는 노크온과 비슷한 기능인 원터치로 화면을 켜는 탭하여 깨우기란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 역시 갤럭시 S10 이후부터는 2번 눌러 화면 켜기라는 노크온과 비슷한 기능이 적용되었는데요. 하지만 노크오프, 즉 화면을 끄는 기능은 아직까지도 아이폰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갤럭시도 최근 선보인 원 UI 3.0을 통해서야 가능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G3입니다. G3는 2014년도에 출시되었는데요. 당시 레이저 오토포커스라는 기술이 스마트폰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레이저 오토포커스란 레이저를 쏜 후 사물에 튕겨 반사되는 거리를 측정하여 초점을 잡는 기술인데요. 레이저의 측정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초점을 잡을 때 유용합니다. 이 기술 역시 G3를 출시하고 6년이 지난 후에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처음 적용되었고 최근에는 갤럭시 S21 울트라에도 적용된 걸 보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알 수 있죠. 여섯 번째는 G4입니다. G4는 2015년에 출시했는데요. 이 G4의 특징은 후면 재질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의 후면 재질은 대부분 플라스틱 아니면 유리였는데요. G4는 무려 천연 가죽을 후면 재질로 적용한 것이죠. 이 재질은 암소 가죽으로 제작 기간이 12주가 소요되는데 일반 스마트폰은 4일 정도 걸렸다고 하니 후면 재질에서는 장인 정신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천연 가죽이 생각만큼 모두에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 못했는지 오히려 낯선 재질에 호불호가 생기는 역효과로 인해 천연 가죽 케이스는 G4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G5입니다. 2016년에 발매된 G5는 아마 LG 스마트폰 중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듈형 스마트폰이기 때문이었죠. G5는 스마트폰 하단 부분을 분리하여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시도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스마트폰은 교체가 가능한 배터리에서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한 일체형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뒤집고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모듈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또한 G5는 배터리 모듈 이외에 카메라 그립 모듈이나 고음질을 위한 하이파이덱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등 모듈을 통해 액세서리를 바꿔 쓰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G5의 혁신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초광각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은 하나의 광각 렌즈를 쓰거나 혹은 망원 렌즈까지 사용하는 일은 있었지만 135도에 이르는 초광각 렌즈를 사용한 스마트폰은 없었는데요. G5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처음으로 초광각이라는 신세계를 선보였습니다. 이 역시 얼마나 시대에 앞서갔는지 알 수 있는 예로 G5가 출시되고 3년 후에 초광각 렌즈는 스마트폰의 트렌드가 되어 갤럭시 S10과 아이폰 11에 처음 적용되면서 이제는 모든 스마트폰에 거의 기본으로 탑재되고 있죠. 하지만 G5가 이렇게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짧은 개발 기간으로 인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출시되어 모듈 부분이 본체와 완벽히 들어맞지 않아 유격이 발생하고 이외에도 잔상과 배터리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며 결국 G5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후 LG에서 더 이상 모듈형 스마트폰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LG G8입니다. G8은 2019년에 출시한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의 특징은 에어모션과 핸드아이드입니다. 스마트폰 전면에 있는 Z카메라, 즉 TOF 카메라로 빛을 쏘면 반대편에서 튕겨져 나오는 거리를 계산하여 사물의 형태를 인식하는데요. 이를 이용한 기능이 에어모션입니다. 에어모션은 스마트폰에 손을 대지 않고 스마트폰의 전면에 있는 Z카메라로 손가락 3개를 인식해서 다이얼을 돌리는 제스처를 하면 볼륨 조절이 가능한데요. 볼륨 조절 이외에도 전화가 왔을 때 손짓만으로 받거나 끊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핸드아이드 역시 스마트폰에 손을 대지 않고 스마트폰 전면에 탑재된 적외선 센서를 통하여 손바닥의 정맥을 인식하고 잠금 해제를 하는 기술인데요. 이 정맥의 위치, 모양, 굵기 등을 인식하여 사용자를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당시에는 사용자 인식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두 기능 중에 에어모션의 경우 G8 발표 후 8개월 뒤에 구글의 픽셀4에도 모션 센스라는 비슷한 기술을 발표했으나 두 기종을 테스트한 사용자들은 오히려 더 늦게 출시된 픽셀4의 모션 센스가 G8에 비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그러나 LG의 에어모션과 핸드아이드 역시 신기한 기능이긴 했으나 실생활에 매끄럽게 쓰기엔 인식 정확도와 속도가 다소 떨어졌는데요. 결국 사용자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며 G8 이후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LG 스마트폰의 혁신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열된 LG 스마트폰을 보니 LG가 처음 시도한 여러가지 기술들이 지금에 와서야 트렌드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이렇듯 LG의 MC 사업부는 확실히 능력 있는 집단이었으나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거의 완벽하게 시장에 내놓는 애플처럼 LG 역시 이런 기술들을 천천히 완성도 있게 적용했다면 아마 시장의 흐름은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시도를 하던 LG가 좋았었는데요. 이제는 큰 도전을 하지 않고 점점 고착화돼가는 스마트폰 시장 속에서 이런 대담한 시도를 할 경쟁자가 없어진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LG 스마트폰은 많은 족적을 남기고 사라지지만 남아있는 삼성과 애플에서도 LG처럼 더 많은 모험과 혁신을 보여주길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Take flight to new spaces. LG Wing.